최근 과학자들은 어느 먼 곳의 은하를 발견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아니나 다를까 초대 질량 블랙홀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놀라운 일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몇천 개의 은하가 조사되어 천문 카탈로그에 게재되고 있는 한편 우주에는 수십억 개의 은하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발견된 은하와 블랙홀은 사실 매우 오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초기 우주에 관한 지금까지의 이미지를 뒤집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여기는 토픽입니다. 지금부터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시작합니다. 과거와의 해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천문학이나 천문 물리학은 빛의 속도라는 기본 상수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초속 30만 킬로미터 미만이라는 아찔한 속도라고는 하지만 우주는 광대합니다. 그러므로 심우주의 정보는 모두 크게 지연된 채로 지구에 도달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볼 수 있는 지구의 가장 가까운 항성, 프록시마 켄타우리의 모습은 지금으로부터 4년 조금 전의 것이고 안드로메다 은하는 200만 년 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초기 단계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에게 가장 먼 은하란 아주 흥미로운 존재이지요. 우리는 이 은하들을 통해 관측 가능한 우주의 나이가 아직 10억 년도 안 되는 대략 130억 년 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다룰 시어스 1019라는 이름의 은하는 오래전부터 과학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는데요. 가장 오래된 은하 중 하나이면서 가장 밝은 은하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빅뱅으로부터 대략 5억 7천만 년 후 은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무렵의 우주는 이른바 제전리라고 불리는 시대였죠. 즉 우주를 채우고 있던 수소가 초대 별이나 퀘이사의 빛에 의해서 전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주는 아직 현재보다 훨씬 작고 화학 조성도 달라 초신성 폭발로 인해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우주에 가득 차기 전의 상태였습니다. 이 시대의 특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초기 은하는 은하계와 같은 후대 은하에 비해 비교적 작고 빛도 약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초기 은하에는 별도 매우 적고 가스와 먼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은하들은 지구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멀리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들이 융합되어 빛의 점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 곳에 있는 은하의 광원은 활동 은하액이며 그 배경에 은하 원반이 희미하게 보이거나 그 반대로 보이는 것이 보통입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시어스 1019 은하를 조사한 과학자들은 이 은하가 법칙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이 은하에는 매우 밝은 은하액과 은하 원반이 모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하 원반은 눈부신 빛을 내는 대량의 젊은 별들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어스 1019의 이상함은 그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은하핵을 조사한 결과 태양의 약 1000만 배 질량을 가진 초대 질량 블랙홀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은하계 중심에 있는 초대 질량 블랙홀을 능가하는 질량입니다. 은하의 조숙.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보고 있는 시어스 1019 은하는 빅뱅으로부터 5억 7천만 년 후의 모습인데요. 제전리 시대가 시작된 지 2천만 년이 지났지만 우주 기준으로는 큰 시간은 아닙니다. 이런 젊은 우주에서는 최초의 별이 막 타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주인공인 은하의 경우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은하는 성숙하고 이제 거의 완성된 은하입니다. 즉 형성이 가능해진 직후에 생긴 조숙한 은하이거나 아니면 아직 충분히 해명되지 않은 현상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죠. 과학자들이 가장 먼저 당황한 부분은 당연히 초대 질량 블랙홀의 질량이 상당히 크다는 점이었습니다. 현재 초대 질량 블랙홀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대신 일반적으로 초대 질량 블랙홀은 은하 핵에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중심에 초대 질량 블랙홀이 없는 은하도 있겠지만 그 반대는 없습니다.
물론 은하끼리 합체하는 것과 같은 우주 규모의 아주 드문 대변동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초거대 질량 블랙홀 형성에 관한 문제는 이전에도 이 채널에서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의 형성에 대해 과학자들 사이에서 주로 두 가지 설이 있다는 것을 간단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거대 질량 블랙홀은 은하 중심에서 대량의 물질이 일정 질량을 초과했을 때 그 물질이 붕괴되어 발생하거나 일종의 원시별이 자기 무게로 붕괴할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천체의 질량은 태양의 수십만 배를 넘을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그러한 천체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이상에 대해 알려진 것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려진 초대 질량 블랙홀 중에는 태양 질량의 약 8억 배에 해당하고 빅뱅의 6억 7천만 년 후에 존재했던 것이 있으며 태양 질량의 10억 배 이상인 블랙홀이 빅뱅 6억 9천만 년 후에 존재했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어스 1019의 중심에 있는 초대 질량 블랙홀은 그보다 더 오래되었기 때문에 훨씬 큰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우주의 재전리가 시작된 지 불과 2천만 년 후, 이론상 이렇게 질량이 큰 천체가 형성될 기회는 없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암흑물질의 작용에 의해 물질이 모여 은하가 되기 시작합니다. 은하가 된 물질 덩어리 중에서 최초의 별이 빛나기 위해서는 그다지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지만 수백만 배, 수십억 배의 질량을 가진 초대 질량 블랙홀을 형성하려면 현재에 가까운 이른바 고도의 압축이 필요합니다. 시어스 1019 은하에게 있는 것과 같은 초대 질량 블랙홀은 존재할 리 없지만 실제로는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블랙홀의 존재 자체가 초기 우주에 관해 우리가 아는 모든 지식에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보자면 기존의 인식을 고치지 않고도 이 현상을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규칙에도 예외는 있고 어떤 시스템에도 이상은 있으니까요. 어쨌든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노화 속도가 평균보다 빠른 은하도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은하가 성간가스 재고를 소진하려면 수조년이라는 긴 세월이 필요할 겁니다. 이는 별 형성의 정지를 의미하고 은하 원반에는 수명이 길고 질량이 가벼운 어두운 적색괴석만이 남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그렇게 되어버린 은하가 몇 개 발견되었는데요. 만약 평소보다 빨리 노화할 수 있다면 조숙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단계만 다를 뿐 거의 같은 과정이니까요.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네요.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초대 질량 블랙홀이나 조숙한 은하가 더 발견되면 단순히 이상이라는 말로 속일 수 없게 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설을 내놓아야 하겠죠. 예를 들어 이전부터 과학자 중에 시공이라는 옷감에 주름 같은 것이 생길 가능성을 지적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주름에 들어가면 물질은 공간 자체에 의해 눌려져 사라집니다. 이렇게 해서 블랙홀이 완성되고 그 후 점점 물질을 흡수해서 비대화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젊은 우주에서는 우주 자체가 작았기 때문에 물질의 밀도가 컸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젊은 블랙홀은 대량의 먹이를 얻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초기 우주에 이미 초대 질량 블랙홀이 존재했음을 설명하려면 이 설의 근거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채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SNS에서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유튜브의 과학 발전과 전파를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잠시 동안 작별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